시작하겠습니다. 자, 웹을 구성하는 것은 HTML과 CSS와 자바스크립트입니다. 자, 그런데 HTML도 있고 사실 CSS도 있고 자바스크립트도 있는데 HTML은 이제 기본 구성이고 이걸로 컨트롤 많이 하기 때문에 빼고, CSS 같은 경우는 자, 기본적으로 컨트롤하기가 매우 어려우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부트스트랩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만드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부트스트랩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CSS 프레임워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CSS 프레임워크이라고 하느냐라고 한다면 이유는 매우 간단해요. 해당하는 각 요소에다가 무엇을 쓰겠다, 뭐 앞에 뭐가 좀 있지만 기억나는 대로 그냥 MD 하고 8 하면 총 12개 중에 8개 정도의 크기를 차지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동시에 같이 뭐가 들어가냐면 내부에 float이라는 기능이 같이 들어가요. 그 CSS에 이렇게 넣어 놓은 거예요. 이런 클래스 이름을 넣으면은 이런 기능이 같이 들어가게 하겠다. 그럼 그런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얘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부모에다가 클리어 보스라고 하는 아이를 정확하게 말하면 해당하는 요소의 마지막 요소에 넣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할 수가 없으니까 부모에서 애프터라는 요소에다가 그거를 처리를 했었단 말이에요. 가상 선택자에다가. 근데 부트스트랩은 그런 기능을 너 알아서 할 거야? 라고 한다면 자동으로 그렇게 처리가 되게끔 해줄게.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런 기능을 써놓은 거에 부모 요소에다가 무엇을? 컨테이너라고 하는 이름을 꼭 집어넣어 라고 약속을 해놓은 거죠. 즉 얘를 쓸 수는 있지만 부모 요소에다 이 기능을 쓰지 않으면 제대로 동작하지 않을 거야. 아예 명령어를 정해놓은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네가 원하는 어떤 기능을 쓸 때, 자, 원하는 어떠한 기능을 사용하려면 반드시 주어진 규칙을 통해서만 써라 라고 만들어진 거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프레임워크이라고 합니다. CSS는 있는 그대로 쓰기는 써요. 있는 그대로 쓰기는 쓰지만 그걸 그대로 쓴다기보다는 어떠한 규칙에 맞춰서 내가 가공하고 쓰게끔 만들어주는 형태를 프레임워크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자, 프레임워크이 아니라 또 어떤 것들은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자, 라이브러리는 일단은 쉽게 얘기하자면 사전이잖아요. 이름 그대로 하면, 자, 국어 사전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말 사전 이런 거. 잘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 뭐뭐 하였 읍니다라고 이야기했었어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저 초등학교 때는, 아니 정확하게 저 국민학교 세대니까 국민학교 때는 읍니다를 배웠습니다. 근데 중학교를 딱 들어갔더니 우리 읍니다 안 써요. 우린 이제 습니다로 바뀌었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세대는, 제 친구들에서는 읍니다 쓰는 친구가 있고요, 습니다 쓰는 친구가 있고요, 섞여 있어요. 저희들은 그래요. 비슷한 예로, 자, 옛날에는 자장면, 짬뽕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표준어였어요. 근데 한 10여 년 전에 바뀌었죠. 짜장면과 짬뽕으로. 그죠? 떡볶이도 마찬가지고. 자, 이름들이, 이러한 기능들이 시대에 맞춰서 변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을 유동적으로 처리를 해줍니다. 그게 우리 국어사전이 그런 역할을 해주죠. 시대에 맞춰서 어느 정도 반영을 해주고, 시대에 맞춰서 그런 것들을 허락해주고, 약간의 유도리를 있게 만드는 역할을 해줬던 거죠. 그러면서
꼭 자장면이라고, 이때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자장면이라고 표준어라고 만들어놨지만 짜장면이라고 쓴다고 해서 문제되지는 않았었어요. 아나운서들이 자장면 쓰고 일반 사람들은 짜장면 썼으니까 허용을 해줬단 말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아이는 규칙이 있어요. 하지만 이 규칙을 100% 지킬 필요는 없어요. 그건 없고 어디까지나 어느 정도에 대한 법용, 그냥 허용치일 뿐이지, 규칙이 존재하지만 이외에 추가 규격을, 추가 내용을 삽입하거나 연결하여도 전혀 구동에 문제가 없습니다. 아예 안 되는 것만 빼고는. 자, 소위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아이들은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유연성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프레임워크와 라이브러리라는 것에 대한 차이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냐면은, 자, 자바스크립트를 있는 그대로 우리가 했던 것처럼 돔을 이용해서 웹페이지를 제작해라 그러면 처음에 배우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난이도가 매우 기하급수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나갈 정도로 어려워져요.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우리가 쉽게 따라갈 수 있게끔 뭔가 좀 낮춰야 되지 않겠느냐. 또 너무 어렵고 불합리한 것도 있으니까 조금 난이도를 낮춰서 쓸 수 있게끔 바꿔보자, 좀 더 편하게 쓸 수 있게끔 바꿔보자 라고 많은 부분이 개정이 된 거죠. 그게 뭐냐면 자바스크립트의 프레임워크이고요, 또 하나가 라이브러리예요. 순수하게 해라, 자바스크립트 기준으로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작성해라, 그건 뭐라고 하냐면 바닐라 JS라고 합니다. L이 두 번인가? 모르겠네요. 자, 거꾸로 갈게요. 자, 바닐라 JS라고 하는 것은 달콤하다 라고 해석을 하셔도 되겠지만, 그런 해석보다는 아이스크림 중에 가장 기본형인 아이스크림이 뭐예요? 바닐라 아이스크림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특별한 것을 가미시키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순수하게 란 뜻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우리가 썼던 그게 따지면 바닐라 JS인 거죠. 자, 그럼 라이브러리는 뭐냐? 너무 순수하게 작업을 했더니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기능들을 일부, 자, 내가 이런 기능들 이렇게 쓸 수 있게 좀 쉽게 만들어줄게 해놓은 거죠. 도와줄게. 일부는 쓰기 편하게, 자, 미리 제작된 거예요. 하지만 일부는 쓰기 편하게 되어 있고, 또 일부는 뭐 한 거냐? 있는 그대로를 쓸 수도 있고. 원 코드도 사용 가능하고, 뭐 100%라고 말하긴 좀 그렇긴 하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서로 호환되고 서로 큰 문제 없이 쓸 수 있습니다. 그럼 프레임워크는 뭐냐? 똑같이 쓰기 편하게 제작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얘는 규칙이 있는데 이 규칙을 벗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작을 안 합니다. 그냥 에러. 내가 알고 있는 자바스크립트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안 되지? 그건 자바스크립트 순수한 기능이고요. 우리는 이거를 이렇게 해야지만 동작하게 해놨어요. 당신은 이거 이외엔 아예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라이브러리도 약간 비슷한 성향이 없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안 된다, 이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프레임워크는 그냥 안 돼,
이것만 해. 이렇게 만들어 놓은 형식이라고 보시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그래서 프레임워크와 라이브러리와 바닐라 JS를 일단 얘기를 드렸는데 그럼 우리가 배울 jQuery는 어디에 속하느냐? 바로 여기 있는 라이브러리에 속합니다. 그래서 순수한 자바스크립트 코드와 섞어 쓰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고요.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유명한 또 다른 아이들, 소위 리액트라든가 뷰라든가 스펠트라든가 이런 아이들도 모두 라이브러리에 속합니다. 프레임워크에 들어가는 아이도 있습니다. 앵귤러라든가 기타 리액트에 들어가는 어떤 것 중에 리덕스라든가 뷰에 들어가는 것은 뷰엑스라든가 이런 몇 가지도 있긴 합니다만 이건 일단은 지금 우리가 할 거니까 패스. 우리는 자 jQuery를 할 거고요. 자 jQuery가 탄생하게 된 계기와 내용을 흘러보자면 JS가 모든 브라우저들을 호환을 하기에는 다소 문제가 좀 있었죠. 자, 개발하기 너무 힘들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걸 좀 쉽게 할 수는 없을까? 라고 했더니 jQuery가 나서서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너네 쉽게 개발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줄 테니까 너네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편하게 개발만 해. 버전 호환 신경 쓰지 마. 라고 jQuery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jQuery를 쓰기 시작을 했죠. 매우 좋아요. 하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나는 A라는 기능을 쓸 게 간단한데 이것만 쓰면 될 거를 jQuery는 A라는 기능을 쓰기 위해서 B를 수행하고 C를 수행하고 D를 수행한 다음에 그걸 다시 원점 A를 수행해야 똑같이 동작하게끔 코드를 만들어 놨습니다. 다소 좀 복잡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이건 너무 무거운데? 무겁죠. 그리고 느리다.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냐? 빨리 구형 브라우저들이 사라져서 조금 더 편하게 쓸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는 시대가 와서 지금 시점에서는 jQuery가 너무 무겁고 힘드니까 어떻게 하자? 새로운 아이들로 바꿔보자 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나오게 된 가장 큰 계기가 누가 있느냐? 이 Node.js가 대단한 항목을 하고 있습니다.